나는 솔로 14기 94화 2부. 안녕하세요. 94화 2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차. 2부 한 줄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기 진짜 키맨들 상철과 현수. 자, 이제 데이트 가보죠. 먼저 상철, 영호, 영자 2대1 데이트입니다. 영호 차 안에서 첫 질문하죠. 영자님 인기 많은데 어떻게 잘 돼가고 계세요? 참 질문도 많고 많은데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죠. 이제 첫 선택하고 첫 데이트 나가는데 잘 돼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누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옥순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다 까였는데 참 센스 없는 영어. 정말 공무원이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식당에서 3명이서 이야기하죠. 근데 가만 보면 2명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상철과 영자는 서로 궁금한 거를 물으면서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영자는 남자를 만나면 100을 다 준다고 하죠. 100을 다 주면 그 관계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물도 조금씩 나눠 먹어야지 목마를 때 또 먹죠. 한꺼번에 100을 다 주면요. 다음에 목마를 때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도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영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참 이쁘고 현모양처 스타일이고 여성스럽고 좋은데 남자를 잘 못 만나고 결혼도 늦게 할 것 같다고. 네. 영자한테 왠지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한 거였거든요. 둘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 영호는 옆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죠. 그나마 관심받고 싶어서 한마디 던져봅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뜨겁지? 아무도 호응 없죠? 영호의 이런 초등식 관심 끌기는 그냥 이대로 묻혀버립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쉽게 둘 사이 대화에 끼지를 못하고 있죠. 영자도 너무한 게 영자가 비서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주어진 상황 파악 능력이나 눈치가 백단일 텐데 영호가 대화에 못 끼고 소외받고 있으면 당연히 챙겨줘야죠. 어쨌든 본인 좋다고 선택해서 온 사람이고 또 2대1 데이트 후에 1대1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원래 2대1 데이트라는 게 한쪽으로 대화가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조금이지만 둘 중에 더 호감 가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2대1 시간에는 다 같이 대화도 유도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2대1에서 1인 사람의 몫이거든요. 오늘이 사실 첫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만약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후반이라면 뭐 이제 시간 없으니까 호감 가는 상대에게 집중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첫 선택이어서 일종의 배려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둘 중에 더 선호하는 이성이 있다면 숙소에 들어가서도 더 이야기하면 되죠. 아무튼 좀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대1 대화 영호와 먼저 시작합니다. 영호도 안타까운 게 자기소개 때 본인이 유머스럽고 개그감 있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가벼운 일상 대화로 입을 털어줘야 하는데 기껏 정막을 깨고 한다는 소리가 술 이야기예요. 술. 영자에게 술 마시냐고 묻는데 당연히 영자 단호하게 마실 수는 있는데 즐기진 않는다. 지금 보면 영호를 거쳐간 여자들 옥순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하나같이 술 이야기하죠. 이게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라는 게 시간을 두고 겪어보지 않는 한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여긴 4박 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호 쉽지 않아요. 영자 얼굴 표정에서도 바로 보이죠? 넌 아니다. 지금 술 때문에 영호 신뢰를 많이 잃었거든요.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상철 들어오죠? 영자 표정 한번 보세요. 완전 180도 다른 환한 표정으로 상철을 반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대화에서 상철의 태도를 눈여겨보시죠? 상철은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여성분들 나이 보고 이번 기수 폭망이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일단 기대를 반은 내려놓은 상태예요. 다들 누나들 뿐이고 동생은 옥순밖에 없고 영자는 또 동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막 던지는 거죠. 먼저 영자 보자마자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에 내가 있었냐. 아주 직설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죠. 영자도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럼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본인이 영자를 선택했으면 1대1 대화 시간에 상대에 대해 궁금한 거 물어봐도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여러분 쩔지 않나요? 자, 그러자 영자도 얼씨구 이놈 보래? 그러면서 지지 않죠? 경수 이야기 슬쩍 하면서
경수 씨가 나 좋아해줘서 고맙다. 다른 남자 이야기 꺼내면서 상철에게 너 나 선택해서 왔으면 좀 뭐라도 표현하든지 성이라도 보이든지 뭐 좀 해봐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는 바로 상철에게 상철님이 나한테 올 줄 몰랐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다. 자, 영자 대화에 있어서 핸들링 잘하고 있죠? 그리고는 영자는 상철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MBTI가 같다. 같은 디저트를 좋아한다. 그리고 집돌이다. 뭐 등등. 골드 미스들이 보면요. 뭔가 서로 공통점이 있어. 옥순도 보면 운명론이니 MBTI니 다들 보면 뚜렷한 이성관이 없어. 그냥 이래저래 본인들의 기준에 맞는 남성이 없었던 거야, 이때까지. 상철은 외모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자가 보유한 경제 수준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야. 근데 상철은 나이 중요시하는데 영자와 동갑이죠? 상철이 오히려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심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냥 다 던집니다, 상철은. 꿀릴 게 없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상철은 유일하게 나이가 적은 옥순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순과의 대화에 따라서 뭔가 전반적인 러브라인이 싹 다 바뀔 수도 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상철이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옥순이 영수에게서 뭔가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틈을 비집고 상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우리의 현숙. 이 두 사람이 중후반의 키맨들이다. 지금 인기몰이 중인 영수, 옥순 이런 사람들이 키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켜보시죠. 제 예상이 어떤지. 데디차. 자, 그 다음은 할 말 많은 데이트. 정숙과 영철. 자, 차 타고 가면서 정숙은 본인 나이가 계속 의식되는지 연신 영철에게 정말 연상 괜찮냐? 라고 묻죠. 뜻하지 않게 14기 왕언니가 돼버린 정숙.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죠. 누가 나이 먹으라 그래서 먹은 것도 아니고 젊을 때는 일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지금에 와서 사람 좀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가장 큰 핸디캡이 될 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혼자 늙기는 싫고 결혼해서 막상 2세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심 마음에 걸리고 아무튼 정수 머릿속은 이래저래 복잡합니다. 이런 핸디캡을 누가 조금만 감싸 안아주는 상대가 나타난다면 정숙은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여러분. 아마 정말 잘해줄 거예요. 앞선 옥순, 영자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 달라요. 자, 식당에 도착해서 대화 이어나갑니다. 영철, 좀 느끼한 말투와 눈빛으로 대화를 리드하며 누나의 마음에 살살 봄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죠. 정숙, 이상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 많은 남자 싫지만 나한테는 말 많은 남자가 좋다. 하지만 또 내가 힘들 때는 옆에서 조용히 있어줄 수 있는 그 말은 그냥 나를 세심하게 잘 파악해주고 센스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정숙은 일도 많고 일이 재미있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러다 나이 먹고 보니 주변 또래 남자들은 나 만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숙 명언 하나 남기죠. 20대 남자는 20대 여자 좋아하고 30대도 20대 여자, 40대도 20대 여자, 심지어 50대 남자도 20대 여자 좋아한다. 지금은 괜찮은 남자들 주변에 없다. 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남자들 없다. 여러분, 정숙이 자기 성찰 및 현실 비판식으로 이런 이야기 했지만 이게요, 슬프지만 맞는 현실입니다. 커리어 우먼으로서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아서 남자 만나볼까 주변을 둘러봤는데 또래는 부담스러워하고 연상 만나자고 하니 조금 있으면 약값이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이제 연하인데 연하도 나와 비슷한 결혼관과 가치관을 가진 연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물론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컨셉으로 연하 만나면 되긴 하죠. 하지만 막상 또 결혼과 이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연애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단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만남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까지 상철은 정숙에게 맞는 상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철, 여기서 과연 만족할까요? 영숙이 지금 경수가 놓은 덫에 걸려 있는데 만약 영숙이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상철에게 갈 확률도 높아요. 영숙이 상철한테 조금만 마음을 내어주잖아요? 상철, 바로 영숙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한번 지켜볼까요? 데이트 마치고 정숙과 영철은 숙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정숙은 10대 소녀 마냥 영철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느라 신났죠?
참 아이같이 해맑고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연하 같지도 않은 연하라고 남성 출연자들 악평한 정숙 맞나요?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로 인한 스스로의 방어 기제성 발언이었기도 하고요. 정숙은요, 지금 이것저것 재고 그런 것보다 먼저 나와 결혼관이 비슷한 남성이 여기 있나 이것부터 빨리 파악하는 게 급선무예요. 영철은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 지금 인기 있는 여성스러운 타입인 옥순이나 영자보다 좀 적극적이고 에너지 있는 분이 나랑 맞다. 정숙한테는 미안한데 영숙이 움직이면 영철 바로 끝납니다, 여러분. 네, 94화 2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